야, 너 어느 지점이야? 너희 소장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입에 문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젊은 대령은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 팸플릿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어디 보험팔이 주제에 신성한 군부대를 들락거려. 당장 이 노인네 끌어내. 병사들에게 질질 끌려 연병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노인. 흙먼지를 털며 일어선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호랑이처럼 변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은조렸습니다. 그래, 내 놈이 내 딸의 남편이 될 놈이라 이거지. 그로부터 사흘 뒤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작전 여명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오만한 대령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채워줄 거예요. 전방 부대 정문 앞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차림새였죠. 허름한 낚시조끼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강혜연은 손에 든 가방을 들어 올리며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초병이 경례를 붙이며 다가왔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초병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강혜연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양아지 대령님 면회 왔어요. 처가 쪽 친척인데 보험 상담건으로요. 강혜우가 손에 든 가방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초병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위병소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죠. 잠시 후 초병이 나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대령님 집무실은 본관 2층입니다. 강혜우는 천천히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강혜우의 눈이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훑었죠. 수십 년 군 생활로 단련된 눈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관 건물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한 강혜우는 집무실 문 앞에 섰어요. 문패에는 양아지 대령이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었죠. 강혜우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혜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앞에 앉아있던 양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양아지는 단정한 군복 차림에 가슴팍에 훈장이 줄지어 달려 있었어요. 잘생긴 외모에 다부진 체격이었죠. 양아지는 강혜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당신. 양아지가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어요. 강혜우는 가방에서 보험 팸플릿을 꺼내며 다가갔습니다. 대령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담비처가 쪽 친척인데요. 보험 쪽 일을 하고 있어서요. 강혜우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양아지는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처가 친척? 아 그래. 양아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었어요. 강혜우는 팸플릿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예, 결혼 전에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군인 전용 보험에 관심 없어. 양아지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털어내며 강혜우를 노려봤죠. 바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양아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강혜우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팸플릿을 가리켰어요. 잠깐만요, 대령님. 이건 정말 좋은 상품인데. 나가라니까? 양아지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강혜우가 펼쳐놓은 팸플릿을 집어들더니 양손으로 찢어버렸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강혜우의 얼굴에 떨어졌죠. 이따위 거 들고 와서 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 양아지가 담배 연기를 강혜우의 얼굴에 뿜으며 말했습니다.
강혜우는 천천히 얼굴에 묻은 종이 조각을 털어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죠. 대령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했잖아. 이 양반아. 양아지가 반말로 내뱉으며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담비처가 친척이면 뭐 어때? 거지 같은 행색으로 와서 보험팔이나 하는 주제에. 양아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강혜우의 눈빛이 순간 변했지만 곧 다시 온화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실례를 했나 보네요. 그럼 이만. 기다려. 양아지가 집무실 문을 열며 밖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병, 김병장. 복도에서 병사 2명이 뛰어왔습니다. 양아지가 강혜우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람 연병장으로 끌고 나가. 부대 밖으로 던져버려. 예. 2 병사가 강혜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혜우는 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끌려 나갔어요. 양아지는 다시 담배를 한 모금 빨며 책상에 앉았죠. 연병장 한가운데로 끌려온 강혜우는 병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양아지가 뒤따라 나오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보험팔이 주제에 군부대까지 쳐들어와? 정신이 없나? 양아지가 강혜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강혜우는 묵묵히 그를 바라봤어요. 담비한테 전해. 시집 올 거면 친척들 교육 좀 시키라고. 양아지가 비웃으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병사 하나가 강혜우의 등을 밀었어요. 강혜우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몇 걸음 나갔죠. 꺼져. 양아지가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강혜우를 부대 정문 밖까지 밀어냈어요. 강혜우는 먼지가 묻은 옷을 털어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양아지는 연병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강혜우는 천천히 승합차로 걸어갔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정직한 중령이었죠. 강혜우가 차에 오르자 정직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직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혜우는 창밖의 부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중령. 예, 군단장님. 양아지 대령의 모든 기록을 조사해. 군 복무부터 사생활까지 샅샅이. 강혜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직한은 노트북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죠. SST를 가동하겠습니다. 24시간 안에 보고해. 강혜우가 창문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승합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강혜우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죠. 군단 본부 지하 작전실의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정직한 중령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모니터 여러 대에 양아지의 인사 기록이 떴죠. 강혜우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최연소 소령 진급, 국방부 장관 표창 3차례. 정직한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혜우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을 파. SST 전원 소집해. 알겠습니다. 정직한이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1시간 후 작전실에는 검은 작업복을 입은 요원 6명이 모였어요. 강혜우는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양아지 대령의 부대 내 모든 행적을 추적한다. 보급 기록, 유류 사용 내역, 야간 이동 기록까지 전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원들이 각자 자리로 흩어져 작업에 들어갔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작전실을 채웠어요. 정직한은 군 전산망에 접속해 양아지 부대의 보급 장부를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화면을 지나갔어요. 이상합니다. 정직한이 강혜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지난 6개월간 유류 소비량이 평균치보다 20% 높습니다.
그런데 훈련 일정은 오히려 줄었어요. 정직한이 두 화면을 나란히 띄우며 설명했죠. 강혜우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유류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예. 정직한의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다른 요원이 소리쳤어요. 중령님, 이것 좀 보십시오. 요원이 자신의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정직한과 강혜우가 다가갔죠. 양아지 대령의 차량 이동 기록입니다. 지난달에만 심야 시간대 부대 이탈이 9번입니다. 목적지는? 강혜우가 물었어요. 모두 민간 지역입니다. 주로 공단 쪽이고요. 요원이 지도 위에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 점들이 한 구역에 몰려 있었어요. 정직한이 그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 구역에 뭐가 있지?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밀집한 곳입니다. 요원이 검색 결과를 띄우며 답했어요. 강혜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폐기물 업체? 예, 군납 업체 중 하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직한이 업체 목록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대성물산이라는 회사명이 떴죠. 이 회사 배경 조사해. 강혜우가 말했습니다. 정직한은 곧바로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했어요. 대성물산의 사업자 정보가 나타났죠. 대표는 최동석 52세.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횡령과 사기. 정직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통화 기록 확보 가능해? 강혜우가 물었습니다. 군 수사권으로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정직한이 난감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강혜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계속 파. 강혜우가 작전실을 나서며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정직한이 강혜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군단장님 나왔습니다. 지금 간다. 강혜우가 전화를 끊고 옷을 입었습니다. 30분 후 작전실에 도착한 강혜우. 앞에는 출력물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정직한이 그중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양아지와 최동석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지난 3개월간 47통. 정직한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어요. 군용 경유 200드럼, 부속품 80상자를 인수했다는 내용입니다. 강혜우가 녹취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양아지의 목소리가 글자로 적혀 있었죠. 돈은 언제 들어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계좌번호 보내드리죠. 이번엔 실수 없게. 지난번처럼 장부에 흔적 남기면 안 돼. 걱정 마십시오, 대령님. 강혜우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정직한을 바라봤어요.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직한이 계산서를 건넸습니다. 계좌 추적은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거쳐 최종적으로 양아지명의 비밀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정직한이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죠. 강혜우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더 있어? 예. 정직한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장인어른 되실 분이 군단장이시라며? 최동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하지만 곧 써먹을 때가 있어. 양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혼하고 나면 군 인사에 입김 넣을 수 있잖아. 장인어른 인맥으로. 양아지가 비웃듯 말했어요. 역시 대령님이십니다. 담비는 그냥 도구야. 써먹고 버리면 그만이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작전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강혜우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굳어졌죠. 군단장님. 정직한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강혜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계속. 강혜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직한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양아지가 접촉한 인물 중에
현역 장성이 둘 있습니다. 누구? 3군 작전사령부 김태석 소장과 국방부 인사국 박민수 준장입니다. 정직하니 사진 2장을 모니터에 띄웠어요. 이들과 양아지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한 달 전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요. 강혜우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세 사람이 와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대화 내용은 식당 내부라 녹음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아지가 박민수 준장에게 보낸 문자가 있어요. 정직하니 문자 내용을 띄웠습니다. 인사건 잘 부탁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강혜우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두 손을 깍지 끼고 생각에 잠겼죠. 증거는 충분해? 기소하기엔 충분합니다. 정직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혜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료 전부 암호화해서 보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정직하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더 큰 게 있어. 이틀 후 작전실에서는 SST 요원들이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정직하는 양아지의 암호화된 통신망을 해킹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갔죠. 중령님, 뚫렸습니다. 옆자리 요원이 소리쳤어요. 정직하니 재빨리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뭐가 나왔어? 통신 기록인데. 이상합니다. 군 통신망이 아니에요. 요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줄지어 나타났죠. 정직하는 복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몇 분 후 메시지 내용이 드러났어요. 물건 준비 완료. 인도 일시는 15일 300시. 장소는 기존과 동일. 정직한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물건이 뭐지? 옆 요원이 다른 메시지를 열었어요. KM-SAM 설계도 확보. 구매자 측 검증 대기 중. 정직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KM-SAM? 그거 우리 신형 대공 미사일 아닌가? 맞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직하는 즉시 강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단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20분 후 강혜우가 작전실로 들어왔어요. 정직하니 모니터 앞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강혜우는 화면의 메시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더 있나? 예, 훨씬 더 많습니다. 정직하니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강혜우는 한 메시지를 클릭했습니다. 그림자 본부에서 전달. 다음 거래는 AK 소총 200정과 수류탄 500개. 강혜우가 다른 메시지를 열었어요. 입금 확인. 그림자 리더님께 감사 인사 전함. 그림자 리더? 강혜우가 정직한을 받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양아지를 그림자 리더라고 부르는 메시지가 20개가 넘어요. 정직한이 검색 결과를 보여줬어요. 강혜우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림자가 뭔지 파악해. 이미 조사 중입니다. 다른 요원이 다가왔어요. 군단장님, 그림자는 5년 전부터 활동한 불법 무기 중개 조직입니다. 국정원에서도 추적 중이었고요. 요원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조직 구조나 리더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혜우가 파일을 펼치며 물었어요. 양아지가 그 리더였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어요. 강혜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직원 명단 확보 가능해? 작업 중입니다. 암호화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정직한이 답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최소 12시간입니다.
강혜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오후 3시까지 모든 자료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해야 돼. 알겠습니다. 정직하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작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요원이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중령님, 정직하니 달려가 요원을 부축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습격. 당했습니다. 외부 저장소에서 요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누가? 강혜우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복면을 쓰고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최소 5명. 요원이 쓰러졌어요. 정직하니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의무대 불러. 정직하니 소리쳤어요. 강혜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외부 저장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정중령, 저장소로 간다. 저도 가겠습니다. 정직하니 총기함을 열며 권총을 꺼냈어요. 강혜우도 권총을 허리에 찼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외부 저장소로 향했어요. 군단 본부에서 20분 거리의 민간 건물이었죠. 건물 앞에 도착하자 입구 유리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강혜우와 정직하는 권총을 꺼내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조심해. 강혜우가 앞서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저장소는 3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던 중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강혜우 옆 벽을 스쳤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벽에 붙었습니다. 누구야? 강혜우가 소리쳤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정직하니 3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살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저장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탕, 탕. 정직하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남자 하나가 다리를 맞고 쓰러졌어요. 다른 남자가 저장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강혜우가 뒤를 쫓았어요. 저장소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버가 부서져 있었고 파일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검은 옷의 남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강혜우가 창가로 달려갔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정직하니 저장소로 들어와 서버를 확인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없습니다. 정직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업은? 백업도 가져갔습니다. 강혜우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벽에 금이 갔습니다. 우리가 뭘 조사하는지 알고 있어. 강혜우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입니까? 정직하니 물었습니다. 강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림자 조직이 군 안에까지 뿌리를 내렸어. 정직하는 바닥에 떨어진 파일 하나를 주었습니다. 찢어진 종이에 숫자 하나가 보였어요. 이게 뭡니까? 계좌번호 일부야. 강혜우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본부 서버에 원본이 남아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직하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강혜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놈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쳐야 돼. 강혜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청와대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강혜우가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들어섰습니다. 넓은 책상 뒤에 최고 통수권자가 앉아 있었어요. 앉게. 최고 통수권자가 손짓했습니다. 강혜우는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급히 보자고 했는데 무슨 일인가? 최고 통수권자가 물었습니다. 강혜우는 가방에서 파일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각하, 군 내부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린가? 그림자라는 불법 무기 중개 조직입니다.
리더는 현역 대령입니다. 강혜우가 양아지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5년간 신형 무기 설계도를 해외로 유출했습니다. KM-SAM 대공 미사일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증거는 통신 기록, 계좌 추적, 녹취록 전부 여기 있습니다. 강혜우가 파일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통수권자는 파일들을 넘기며 읽기 시작하였는데요.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 대령 말고 또 누가 연루됐나? 현역 장성 둘과 군납업체 사장, 그리고 신원 미상의 조직원들입니다. 강혜우가 명단을 건넸습니다. 최고 통수권자는 명단을 보더니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런 일이 내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각하. 강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계속 속고 모를 뻔했어. 최고 통수권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국방부나 국정원이 아니라 나한테 직접 왔나? 조직 내부에 군 고위층이 포함돼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혜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최고 통수권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 정권을 주십시오. 제가 직접 소탕하겠습니다. 강혜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권? 최고 통수권자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예. 작전 수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십시오. 군, 검찰도 국방부도 거치지 않고 직접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강혜우가 최고 통수권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정권을 주지. 대신 책임도 자네가 진다. 감사합니다, 각하. 강혜우가 경례를 붙였어요. 작전명은 여명입니다. 여명? 새벽이 온다는 뜻인가? 예.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아침을 여는 작전입니다. 최고 통수권자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강혜우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누구든 체포할 수 있네. 신중하게 쓰게. 강혜우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해보게. 제 외동딸이 그 대령과 결혼 예정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결혼식을 이용하려 합니다. 양아지를 방심시키고 조직원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죠. 강혜우가 설명했어요. 자네 딸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건가? 딸도 협조할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였습니다. 강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고 통수권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군단장, 정말 괜찮겠나? 각하, 이미 제 딸은 양아지의 도구였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강혜우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최고 통수권자는 잠시 강혜우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성공하게. 꼭 성공하겠습니다. 강혜우가 다시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강혜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담비가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오셨어요? 담비가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강혜우는 소파에 앉으며 딸을 바라봤어요. 담비야, 앉아봐. 무슨 일이에요? 담비가 옆에 앉았습니다. 강혜우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담비의 손을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담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양아지 대령에 대해서야. 강혜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담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설마.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강혜우가 담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담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강혜우는 양아지의 실체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비리, 무기 밀매, 그리고 담비를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계획까지. 담비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거짓말이죠? 아빠, 그럴 리 없어요. 미안해, 담비야. 아빠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 강혜우가 딸을 안았습니다. 담비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강혜우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죠. 한참 후 담비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잡을 거야. 그 사람과 조직 전부를. 강혜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뭘 하면 돼요? 담비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해야 돼. 양아지를 방심시켜야 해. 알겠어요.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 거야. 그 사람 앞에서 웃어야 하고. 할 수 있어요, 아빠. 제가 바보처럼 속았으니 제가 끝내야죠. 담비의 눈빛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강혜우는 딸을 다시 안았어요. 고맙다, 담비야. 아빠가 꼭 지킬게. 믿어요, 아빠. 담비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군단 본부 작전실에서 정직한이 요원들을 모았어요. 강혜우가 앞에 서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결혼식장은 호텔 그랜드 볼룸이야. 하객으로 위장해서 들어간다. 강혜우가 호텔 구조도를 가리켰어요. 출입구 4곳, 비상구 6곳 전부 통제한다. 식이 시작되면 봉쇄해. 정직한이 요원들에게 배치도를 나눠줬습니다. 그림자 조직원들도 하객으로 올 겁니다. 명단 확보했나요? 한 요원이 물었습니다. 70% 확보했어. 나머지는 현장에서 식별한다. 정직한이 대답했습니다. 무기는? 하객으로 위장하니까 권총만 휴대한다. 외부 지원팀은 저격 소총 준비. 강혜우가 지시했어요. 요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명 여명. 이틀 후 시작한다. 실수는 없다. 강혜우의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려 퍼졌어요. 호텔 그랜드 볼룸 입구에 하객들이 모여들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식장 안은 흰 장미로 가득했어요. 양아지는 단 위에서 턱시도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단 훈장들이 조명을 받아 빛났어요. 옆에 선 김태석 소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축하하네, 양대령. 앞날이 창창하겠어. 김태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양아지가 공손하게 답했어요. 장인어른이 군단장이시니 이제 승승장구하겠군. 박민수 준장이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그럼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양아지가 작게 웃었어요. 예식장 뒤편에서 정직한이 이어폰을 만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SST 요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배치 완료. 출입구 전부 확인. 정직한이 작게 말했습니다. 대기해. 신부 입장까지 움직이지 마. 강혜우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어요. 대기실에서 담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강혜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준비됐니? 강혜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 담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강혜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 신호해. 아빠가 바로 끝낼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담비가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해. 강혜우가 딸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예식장 문이 열리고 강혜우가 담비에 팔을 끼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양아지는 담비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강혜우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사람이 그때 그 보험 설계사? 양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담비와 강혜우가 단 앞에 도착했어요. 주례가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신부 아버지께서 신랑에게 신부를 인계하시겠습니다. 강혜우가 담비의 손을 양아지에게 내밀었어요. 양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쳤어요. 강혜우가 양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양아지가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어요. 강혜우가 양아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나 기억하나? 일주일 전에 자네 부대에서 만났지. 양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야, 당신? 양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육군 중장 강혜요. 자네가 무시했던 그 보험 설계사 말이야. 강혜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양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오늘이 자네 제삿날이다. 강혜우가 양아지의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식장 문이 일제히 닫혔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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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네 개의 문이 동시에 잠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문을 잠가? 정직한이 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검은 정장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어요.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군 수사단입니다. 정직한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권총을 꺼내 들었어요. 20명이 넘는 SST 요원들이었죠. 양아지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양아지 대령, 국가기밀 유출과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체포한다. 강혜우가 단 위로 올라오며 말했어요. 양아지는 재빨리 턱시도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권총을 꺼내 들었어요. 탁! 총구가 강혜우를 향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 죽고 싶어? 양아지가 외쳤어요.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SST 요원들이 일제히 양아지에게 총을 겨눴어요. 총 내려놔, 양 대령. 자네 포위됐어. 정직한이 말했습니다. 닥쳐. 내가 쏜다. 양아지의 손이 떨렸어요. 강혜우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쏴봐. 하지만 자네 죽는 건 똑같아. 강혜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양아지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강혜우가 몸을 날렸습니다.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양아지의 손목을 쳤어요. 탕! 총알이 천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샹들리에 하나가 깨져내렸어요. 강혜우는 양아지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었습니다. 양아지가 무릎을 꿇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직한이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강혜우는 양아지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 철컥. 양아지, 넌 5년간 국가기밀을 팔아넘겼어. KM-SAM 미사일 설계도, 군 작전 계획, 신형 무기 정보까지. 강혜우가 양아지의 머리를 바닥에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림자라는 조직을 만들어 불법 무기를 거래했지. 그 돈으로 비자금 20억을 만들었고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양아지가 소리쳤습니다. 정직한이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대형 화면에 통화 녹취록이 나타났습니다.
KM-SAM 설계도 확보. 구매자 측 검증 대기 중. 양아지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물건 준비 완료. 인도 일시는 15일 300시.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담비는 그냥 도구야. 써먹고 버리면 그만이지. 양아지가 비웃는 목소리였어요. 담비가 단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하객 한 명이 그녀를 부축했어요. 저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양아지가 발버둥 쳤습니다. 조작? 자네 비밀 계좌에 20억이 들어있어. 계좌번호 458-3391-2847 맞지? 강혜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양아지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정직하니 하객석을 가리켰어요. 김태석 소장, 박민수 준장, 최동석 사장. 모두 일어나십시오. 세 사람이 일어나려 하자 옆에 있던 SST 요원들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당신들도 그림자 조직원으로 체포합니다. 정직하니 수갑을 하나씩 채웠어요. 이건 모함이야.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김태석이 소리쳤습니다. 소장님은 작년에 군 예산 50억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림자 조직 운영 자금을 댔고요. 정직하니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예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강혜우는 양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는 내 딸을 이용하려 했어. 군단장의 사위가 되어 더 큰 정보를 빼내려 했지. 강혜우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하지만 자네 계획은 여기서 끝이야. 그림자 조직도 오늘로 끝이고. 양아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니 무전기를 들었어요. 외부팀 진입하라. 예식장 문이 열리고 군 헌병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씩 끌려나갔어요. 강혜우는 담비에게 다가갔습니다. 끝났어, 담비야. 아빠. 담비가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강혜우는 딸을 꼭 안으며 양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양아지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예식장 전체에 불이 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무슨 일이야? 강혜우가 담비를 끌어안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정중령, 상황 보고. 강혜우가 소리쳤어요. 정전입니다. 건물 전체가 나갔어요. 정직한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비상등이 켜지며 희미한 빨간 불빛이 예식장을 비췄어요. 그때 밖에서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타타타탕. 자동 소총 소리였어요.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깨져내렸죠. 엎드려. 모두 엎드려. 정직한이 외쳤습니다. SST 요원들이 재빨리 하객들을 바닥으로 눕혔어요. 총알이 예식장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강혜우는 담비를 단 뒤로 끌고 가 몸으로 감쌌어요. 아빠, 이게 무슨. 조용히 해, 담비야. 움직이지 마. 강혜우가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정직한이 기어서 강혜우에게 다가왔어요. 군단장님, 그림자 잔당들입니다. 건물을 포위했어요. 몇 명이나? 확인 중인데 최소 20명은 넘습니다. 정직한이 무전기를 들었지만 잡음만 들렸어요. 통신도 먹통입니다. 밖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쾅! 건물이 흔들렸어요. 천장에서 먼지가 우르르 떨어졌죠. 수류탄이다. 건물로 진입하려는 거야. 강혜우가 권총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예식장 문이 박살나며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손에 자동 소총을 들고 있었죠. 타타탕. SST 요원 둘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응사하라. 강혜우가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탕, 탕. 복면 남자 하나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정직한과 다른 요원들도 사격을 시작했어요. 예식장이 총격전으로 아수라장이 됐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양아지는 혼란을 틈타 수갑을 찬 채로 기어서 출구 쪽으로 이동했어요. 옆에 쓰러진 헌병의 주머니에서 수갑 열쇠를 빼냈죠. 철컥 수갑이 풀렸습니다. 양아지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단 뒤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담비가 혼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양아지가 뒤에서 다가와 담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으악! 담비가 비명을 질렀어요. 양아지는 총을 담비의 머리에 갖다 댔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양아지가 소리쳤어요. 강혜우가 돌아봤습니다. 딸이 양아지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담비. 강혜우가 달려가려 했지만 총알이 발밑을 스쳤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2년 죽는다. 양아지가 담비를 끌고 뒤로 물러섰어요. 정직하니 총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나 양아지. 넌 끝났어. 끝? 아직 안 끝났어. 양아지가 비웃으며 담비를 끌고 비상구로 향했어요. 강혜우는 총을 내리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대신 갈게. 내 딸은 놔줘. 닥쳐. 내 딸이 내 보험이야. 양아지가 비상구 문을 발로 찼어요. 문이 열리며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양아지는 담비를 끌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옥상으로 가는 거야. 정직한이 외쳤습니다. 강혜우가 뒤를 쫓았어요. 정직한과 요원 셋이 따라왔죠. 그때 예식장 안에 화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콱광! 불길이 치솟았어요. 커튼과 의자가 순식간에 타올랐죠. 불이야. 하객들이 패닉에 빠져 출구로 몰려갔습니다. 복면 남자들이 하객들을 가로막았어요. 아무도 못 나간다. 모두 엎드려. 남자들이 총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은 울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김태석과 박민수도 그 안에 섞여 있었죠. 한복면 남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리더님, 하객들 전부 확보했습니다. 좋아. 협상 카드로 쓴다. 계속 지켜. 양아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어요. 불길은 점점 커졌습니다. 연기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SST 요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건물이 무너진다. 하객들 대피시켜. 한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면 남자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어요. 대피? 우리 리더님 안전해지기 전엔 아무도 못 나가. 남자가 천장에 대고 총을 쐈습니다. 타타탕. 하객들이 더 크게 비명을 질렀어요. 옥상으로 이어진 계단에서 강혜우는 양아지를 쫓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두 칸씩 뛰어 올라갔어요. 양아지, 멈춰. 오지 마. 2년 죽인다. 양아지가 담비의 머리에 총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담비가 아파하며 신음했어요. 강혜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발, 내 딸한테만은. 시끄러. 내가 다 망쳤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양아지가 계단 끝에 도착해 옥상 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옥상은 넓었고 한가운데 헬기 착륙장이 있었어요. 양아지는 담비를 끌고 헬기장으로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헬기 보내. 지금 당장. 양아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0분이면 도착합니다, 리더님.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강혜우가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정직한과 요원들도 뒤따라 나왔어요.
포위했다. 양아지. 헬기와도 소용없어. 강혜우가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어요. 오지 마. 정말 쏜다. 양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담비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괜찮아, 담비야. 아빠가 구해줄게. 강혜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폭발음이 또 들렸어요. 쾅! 건물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양아지가 비웃었어요. 들었지? 저 안에 하객이 100명 넘게 있어. 내가 신호 안 보내면 다 죽어. 강혜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뭘 원해? 헬기 타고 갈 때까지 아무도 방해하지 마. 그럼 2년 살려줄게. 양아지가 담비의 목을 조르며 말했어요. 담비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강혜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양아지는 담비를 끌고 헬기장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강혜우는 옥상 가장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정중령, 저격 지원 가능해? 강혜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담비 양이 다칠 수 있어요. 정직하니 난감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강혜우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옥상 모퉁이에 소총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비상경비용으로 배치된 것이었죠. 강혜우가 케이스로 다가가 열었습니다. K 소총이 들어 있었어요. 탄창을 확인하고 장전했죠. 군단장님, 직접 하시려고요? 정직하니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강혜우가 소총을 들고 엎드렸어요. 하늘에서 검은 헬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옥상을 울렸어요. 양아지는 헬기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강 군단장. 난 살아남는다. 넌 어디도 못 가. 강혜우가 소총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양아지의 다리가 십자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담비가 계속 움직여서 조준이 어려웠어요. 강혜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어요. 헬기가 착륙장 위 5m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담비의 드레스가 펄럭였어요. 양아지가 헬기 사다리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담비가 옆으로 살짝 비켜섰어요. 0.3초의 틈이 생겼죠.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양아지의 왼쪽 허벅지에서 피가 튀었어요. 으악! 양아지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쥔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담비가 재빨리 옆으로 굴렀습니다. 담비야. 강혜우가 소총을 버리고 달려갔어요. 정직한과 요원들도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양아지는 피를 흘리며 권총을 주우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강혜우의 발이 먼저 권총을 차버렸죠. 권총이 옥상 난간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끝났어, 양아지. 강혜우가 양아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양아지가 피를 토하며 웃었습니다. 뭐? 강혜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양아지는 재킷 안쪽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폭탄 기폭 장치야. 양아지가 피 묻은 손으로 장치를 들어 올렸어요. 거짓말. 정직하니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예식장 기둥 3곳에 시사가 설치돼 있어. 이 버튼 누르면 건물 전체가 날아가지. 양아지의 엄지손가락이 빨간 버튼 위에 올려졌어요. 강혜우는 재빨리 양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시작했어요. 양아지는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강혜우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어요. 강혜우의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이 새끼가. 강혜우가 양아지의 배를 주먹으로 쳤어요. 양아지가 숨을 못 쉬며 몸을 구부렸죠. 하지만 기폭장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강혜우는 양아지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뚝, 으악. 양아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손에서 기폭장치가 떨어졌습니다. 정직한이 재빨리 달려가 장치를 잡았어요.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었죠. 확보했습니다. 정직한이 장치를 들어올리며 소리쳤어요. 강혜우는 양아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무릎으로 양아지의 등을 눌렀어요. 끝이야. 이제 진짜 끝이야. 강혜우가 수갑을 꺼내 양아지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철컥, 철컥. 양아지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헬기 세대가 나타났어요. 정직한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원 헬기다. 우리 쪽이야.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특수부대원들이 줄을 타고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SST입니다. 상황 종료. 부대원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강혜우는 담비에게 달려갔습니다. 담비는 옥상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담비야, 괜찮아? 강혜우가 딸을 안아 올렸어요. 아빠, 무서웠어요. 담비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강혜우가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정직한이 이어폰을 만지며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예식장 상황 보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SST 지원팀이 진입해서 복면 남자들 전부 제압했습니다. 하객들은 전원 무사히 대피했고요. 정직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폭탄은? 폭발물 처리반이 시사 전부 제거했습니다. 기폭장치가 작동 안 해서 다행이었어요. 강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부대원이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군단장님, 통신망 복구 완료했습니다. 바이러스 차단 성공했고요. 그림자 조직 서버는? 강혜우가 물었어요. 사이버 사령부에서 해외 서버 위치 추적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던 서버 전부 파괴 명령 내렸습니다. 부대원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서버실이 불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직원 명단은? 전부 확보했습니다. 국내 73명, 해외 28명. 체포작전 동시 진행 중입니다. 정직한이 보고했어요. 강혜우는 양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양아지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무병, 지혈해. 강혜우가 소리쳤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와 양아지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왜? 살려줘? 양아지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넌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돼. 너무 쉽게 죽게 할 순 없어. 강혜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헬기에서 들것이 내려왔습니다. 의무병들이 양아지를 들것에 실었어요. 군 병원으로 후송한다. 24시간 감시해. 정직한이 지시했습니다. 헬기가 양아지를 싣고 날아올랐어요. 강혜우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해가 떴네. 강혜우가 작게 말했어요. 여명이 왔습니다. 군단장님. 정직한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강혜우도 경례로 답했어요. 옥상에 선 사람들 모두가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담비는 아버지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담비야. 강혜우가 딸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와 소방차들이 호텔로 모여들고 있었죠.
이제 뒷정리만 남았습니다. 정직하니 말했어요. 그래, 시작하자. 강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 여명이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군사재판소 법정은 숙연했어요. 방청석에는 군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양아지가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양아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 누설, 불법 무기 거래, 살인 미수 등 총 1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형량은 사형으로 선고한다. 쾅! 판사봉이 내려쳤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양아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태석은 징역 25년, 피고인 박민수는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이 계속 판결을 낭독했어요. 강혜우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직한이 함께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군단장님. 정직한이 작게 말했어요. 아직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강혜우가 일어서며 답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양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양아지는 강혜우를 노려보다 고개를 돌렸죠. 헌병들이 양아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한 달 후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혜우가 앞에 서서 보고서를 펼쳤어요. 그림자 조직 소탕 작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혜우가 화면을 켰습니다. 조직도가 나타났어요. 국내 조직원 73명 전원 체포했습니다. 해외 조직원 28명 중 26명도 현지 경찰 협조로 검거했고요. 화면이 넘어가며 압수품 사진이 나타났어요. 불법 무기 2,300점, 현금 50억 원, 기밀 문서 400건을 압수했습니다. 장성 1명이 손을 들었어요. 군 내부 연루자는 몇 명입니까? 장성 5명, 영관급 12명, 위관급 23명입니다. 전원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혜우가 명단을 화면에 띄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강혜우가 다음 자료를 넘겼어요. 군 수사체계 강화, 보급관리 시스템 전산화, 비리 신고 채널 확대를 제안합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군단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진행하시오. 국방부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혜우는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정직한이 뒤따라왔습니다. 군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공이지. 강혜우가 정직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군단장님, 정직한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왜 그래? 전역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강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소문이 빠르네. 정말입니까? 응.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강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 군단 본부 연병장이었어요. 저녁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혜우는 정복을 입고 단상에 섰어요. 가슴에 수십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죠. 국방부 장관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강혜우, 중장의 40년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장관이 경례를 붙였어요. 강혜우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경례. 수백 명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강혜우는 천천히 연병장을 둘러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강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어요. 강혜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군복을 벗었습니다.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정직한이 다가와 경례를 붙였습니다. 군단장님, 아니 강혜우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중령, 이제 자네가 군을 지켜야 해. 강혜우가 정직한의 손을 잡았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정직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후 강원도 계곡 옆 낚시터였어요. 강혜우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담비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빠, 물고기 안 잡혀요. 담비가 투덜거렸습니다. 조급하면 안 돼. 기다려야지. 강혜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담비는 첼로 연주를 다시 시작했고 작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죠. 아빠 고마워요. 그때 구해줘서. 담비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아빠니까. 강혜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승용차가 낚시터 입구에 섰습니다. 정직한이 차에서 내렸어요. 이제 중령 계급장 대신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선배님, 정직한이 손을 들며 걸어왔습니다. 정대령, 진급 축하해. 강혜우가 일어서며 악수했어요. 덕분입니다. 선배님이 추천해 주셔서. 정직한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강혜우가 보온병을 흔들었어요. 좋죠. 두 사람은 계곡가 돌 위에 앉았습니다. 강혜우가 커피를 따라 건넸어요. 무슨 일로 왔어? 그냥 인사차 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정직한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거짓말. 자네 얼굴에 다 써 있어. 강혜우가 정직한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직한은 난처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역시 속일 수가 없네요. 말해봐. 사실 새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건데요. 정직한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강혜우는 봉투를 받지 않고 물만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민간인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조언이 필요해요. 정직한이 간곡하게 말했어요. 강혜우는 한참 생각하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서 서류를 훑어봤어요. 국방부 고위층 관련 사건이네. 예. 증거는 있는데 접근이 어렵습니다. 정직한이 설명했어요. 강혜우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자네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없어도 자네는 잘할 거야.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하면 돼. 강혜우가 봉투를 돌려줬어요. 정직한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믿어, 정대령. 강혜우가 정직한의 어깨를 쳤어요. 정직한은 일어서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선배님 건강하십시오. 자네도. 강혜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직한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담비가 아버지 옆으로 왔어요. 아빠 안 도와주세요? 아니야. 이제 저 친구가 할 일이야. 강혜우가 다시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그리울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강혜우가 미소 지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강혜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빠, 물고기 잡혔어요. 담비가 소리쳤어요. 천천히 끌어올려. 급하게 하면 놓쳐. 강혜우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담비가 물고기를 끌어올렸어요. 손바닥만 한 송어였죠. 와, 잡았다. 담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혜우도 함께 웃었어요. 두 사람은 물고기를 바구니에 넣고 다시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계곡물 소리만이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강혜우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죠. 악과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강혜우 군단장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딸을 이용하려 했던 비열한 약혼자, 국가를 배신한 거대 조직, 그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죠. 40년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이 이제는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낚시터에서 물고기를 기다리며 보내는 그 시간이야말로 그가 진정 누릴 자격이 있는 평화였어요.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선은 언젠가 보상받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강혜우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정의를 응원하는 한 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